안녕하세요. 이번 파트에서는 후견인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특정 후견을 그 기본 유형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후견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릴 때 법정 후견 중 성년 후견의 유형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년 후견은 피후견인의 거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대체한다. 한정 후견은 모든 권리를 제한하고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만 대체한다. 특정 후견은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굵직하게만 설명드렸고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년 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분이 하시는 후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 후견 유형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년 후견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이 한 거의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성년 후견인의 취소권을 법원이 제한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이 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해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개시 심판에 의해서 행위 능력의 제한을 받고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가 혼자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년 후견인을 통해서만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피후견인 본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년 후견 유형은 그러한 이념에 부합할까요? 본인의 권리가 거의 대체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가 매우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 후견 유형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치매 공공후견 유형은 성년 후견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친족 후견 같은 경우에는 성년 후견 유형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 후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과 다르게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행위, 이것도 법의 심판문에 다 정해집니다. 이렇게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행위, 중요한 행위들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심판문에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만약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한정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 후견은 거의 모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었다고 하면 한정 후견인은 제한된, 그러니까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법정 대리권이 주어지는데 한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나열하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성년 후견 유형보다는 한정 후견 유형이 더 인권 관점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공공 후견 유형에서는 한정 후견 유형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후견은 거의 100% 특정 후견입니다. 특정 후견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후견은 후견의 기간을 정해두고 후원 사무도 정해서 하고 그 후원 사무에 한한 대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기간은 주로 3년이고요. 그에 맞는 대리권을 어르신에 맞춰서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특정 후견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의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두 가지의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워있으신 치매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치매 어르신이 후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누워있으신 치매 어르신이 꼭 성년 후견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와상 상태의 그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후견 사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특정 후견 유형이 필요하다면 특정 후견 유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견을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 성년 후견 유형을 개시하여서 본인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은 취소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성년 후견은 포괄적 법정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유형 모두 대리인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기본적으로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후견 유형은 피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해도 유효하고 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해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특정 후견인은 그것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피후견인의 법률 행위 중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행위도 없습니다. 법원은 특정 후견인이 어떤 사무를 후원할지 어떠한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가질지를 법원 결정문으로 정해집니다. 또 한 가지 유형별 차이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상에 관한 대리권입니다. 성년, 한정 후견은 신상 결정 관한 대리권을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신상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신상 결정이 어떤 것이냐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주 이전 결정,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등 본인의 신상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 구조상 특정 후견인에게 신상 결정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에 공공후견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결정 대리권만을 청구하여 부여받습니다. 이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상에 대해서 후견인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은 후에 신상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시다면 이해하기가 특정 후견 유형은 신상에 대한 대리권은 제한적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유형은 대략적인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고 특정 후견 유형이 치매 공공후견 유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심판문 예시를 보시면 대리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유형은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이 있고 일단 대리권을 주고 그걸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런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특정 후견 유형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자체에서 어떤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정에 치매 환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대리권의 범위는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을 후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견 심판 청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심판문에도 이 내용이 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견 결정이 이루어지면 심판문이 후견인의 자택으로도 그 송달이 되게 되는데 이 심판문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후견인에 대해서 후견인 땡땡땡을 선임해달라라고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럼 누구누구를 선임한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후견에 관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라고 해서 그 대리권을 나열하는 방식은 별지에 따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후견 감독인으로는 뭐 서울시 땡땡구를 선임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 선임 결정을 심판문에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판문엔 이 세 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밖에는 보고서 제출의 뭐 기간 이런 것들을 심판문에 제시하기도 하고 제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심판문상에도 기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견인은 심판문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심판문을 기준으로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어떤 별도로 떨어지기 아니라 심판문을 기준으로 후견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문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별지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별지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별지에 나온 범위대로만 활동하셔야 됩니다. 3년, 사무는 어떤 것, 대리권은 어떤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문에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나열한 대리권을 그걸 바탕으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후견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심판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문에 나온 대로 후견인이 활동한다. 후견인의 역할은 심판문대로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대리권의 제한 부분입니다. 대리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원의 범위 결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제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무조건 심판문에 나온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리권이 제한되는 방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행위는 이렇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판결문상 명시하면 그 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대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상으로 이 대리권은 제한된다. 후견인이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특정 후견은 심판문에 나온 대로 활동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행위들은 무조건 허가를 받도록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견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 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년 후견 유형, 한정 후견 유형.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은 대리권의 범위가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후견인의 대리권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정 후견은 사실상 심판문에 나온 대리권이 나열된 범위만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당연히 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정 후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정 후견 유형은 치매 공공후견인이 활동하실 때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익히셔야 하는 유형입니다. 특정 후견 유형으로 치매 공공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법률적인 부분을 익히셔야지 후견인 역할을 하시는데 혼동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정 후견 유형에 대해서 잘 익혀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